40% 폭락 화재된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동대문구 레미안 크레시티. 여기가 옛날 전동 7구역인가 재개발한 아파트거든요. 바로 앞에가 청량역 있는데 청량역까지 도보로 가능한 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인데도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 문을 열었다. 여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없던 초고층 빌딩들이 막 청량 일대 우후죽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총 씌어보면 9개인가 돼요. 자, 요게 예전에 얼마까지 거래가 됐었냐면은 21년 9월 달에는 17억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달에 그러니까 23년 1월이죠. 23년 1월 달에 10억 5천에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엄청 많이 빠졌죠. 거의 한 절반 가격 정도 빠졌죠. 17억짜리가 10억 5천만에 거래가 됐으니까. 자, 이 동네 분위기가 주말은 10시부터 5시까지 풀 예약, 집보기로 한 거. 손님들 예약 잡아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 걷어들여 버리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물건이 만약에 500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500개 중에서는 진짜 500개 물건이 다 팔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딱 잘라서 한 250세대는 팔리면 너들 이사를 가보고 안 팔리면 그냥 살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 내놓습니다. 나머지 250세대는 분양을 받았거나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 꼭 팔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1000세대 중에서 반반 다 떼버리면 실제 매물은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250개 매물 중에서 지금 여기처럼 이게 레미안 크레시티처럼 주말에도 이렇게 막 10시부터 5시까지 풀 예약을 해서 손님들이 올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입주민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17억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10억에서 한 뭐 14억 이렇게 나와 있겠죠? 내놓는 사람들 물건 자체가. 그러면은 10억 5천에 하나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11억, 12억 된 물건들이 다음엔 차근차근 빠져야 되는데 이 물건들이 빠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문이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된 게 아니고 이 물건들이 다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저 일단 보류할게요. 그리고 물건이 250개가 됐던 게 한 150개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이제 실제 팔 의사가 있는 매물은 100개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여기 이제 평형대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건은 불과 한 5개 범위 내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지 1000세대다 그러면 물건이 막 1000개가 나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래 의사를 100% 가지고 내가 꼭 팔기 위해서 내놓은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매물들도 다 실제 계약서를 써서 거래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매물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40% 떨어졌다고 그러죠. 50% 떨어진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죠. 인천 송도, 예전에 송도 신도시 처음에 들어갈 때 혹시 분양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미분양 사태 나가지고 몇 년 동안 비어있고 거기에 나중에는 결국 프리미엄이 붙었어 안 붙었어요? 다시 다 프리미엄 붙고 지금 인천 송도 그러면은 인천이라는 말을 쓰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송도 신도시 사는데 인천 송도로가 안 하고 그냥 송도 신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송도 신도시 가보면은 진짜 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에다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신도시로 그냥 다양하게 갖춰져가지고 뭐 바닷가 가고 싶으면 바닷가 금방 가고 동네는 정말 살기 좋아요. 자, 이런 송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까지는 손님 중에 매도자가 다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없고 다 팔 사람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올해 초에, 요거는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매수자가 70%, 그 다음에 매도자가 20이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매도자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10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약간 좀 심하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기자가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묻자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에 실제 계약 건수가 늘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 봐요. 한 매수자는 매물을 직접 보지도 않고
전화로 집 컨디션과 타입만 물은 뒤 계약금부터 보냈다고 한다. 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이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세미나 하면서 가끔씩 드리는 말씀 중에 집 안 보고 산 사람 중에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반대의 뜻이 있어요. 오죽하면 집을 안 보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아파트는 동호수는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몇 층 중에 몇 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입주한 지 5년 됐다, 뭐 20년 됐다. 이거는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집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집을 안 보고도 사는 그 분위기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을 안 보고 사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을 안 보고 사겠어요? 네,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부동산을 97년 5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97년 12월에 IMF가 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다 겪어보니까 진짜 집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물론 이제 사서 바로 파는 건 아니었지만은 몇 년 있다 팔았는데 다들 뭐 두 더블, 세 더블 정도 오르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가 네가 당장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10년 됐고 동하고 층만 내가 원하는 물건만 나오면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만 그냥 보내고 뭐 굳이 집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서 보자고 해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할 때 세입자 내보내고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까지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상황에서 이렇게 매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물건만 확인하고 계약금을 보낸 매수자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영끌 매물은 생각보다 없었다. 이거 막 나왔었죠. 진짜 정말 막 대출 5만 대출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 흔히 말하는 젊은 영끌력 중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못 버티고 다 그냥 시장에 내놓을 거다. 내놓으면은 가격이 뭐 엄청 떨어질 거다. 그리고 경매 시장에 이 물건이 막 다 쏟아질 거다. 별의별 기사는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실제로 매물이 많이 풀리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강북 지역에서 10여 개의 매물을 보니까 집주인이 부른 가격은 최고점에 대비해서 30%가량 떨어졌지만 직전 최저가보다는 떨어졌지만은 최저가보다는 아직도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적당히 빠진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가격은 이 2021년 이 상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빠진 거가 되는데 올랐다가 100 올랐다가 70만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20, 30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가격이 여전히 지금이 좀 높다는 얘기고요. 예전에 뭐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다 생각해 보시면은 오르는 기간이 길어요,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오르는 기간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는 요즘 막 분위기 보면은 막 정말 반값으로 아파트 가격 떨어질 것 같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는 기사라든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대충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1년 안 됐죠. 작년 언제였잖아요. 윤 대통령 취임하고 언제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속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으면은 3년, 4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도 3년, 4년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절대 3년, 4년 올랐으면 떨어지는 게 3년, 4년 같이 간 기간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르는 기간은 길어요. 대신에 떨어지는 기간은 일시적으로 떨어지다 말고 다시 또 무슨 정책 풀거나 뭐 해서 다시 또 반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급매물 같은 경우는 영끌적인 매물이라든지 급매물 같은 경우는 설 전에 다 소진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금자리 적용 대상 6억에서 9억 요 매물들이 제일 거래량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고점에 몰린 매수자들은 금리 압박에도 일단 버티는 분위기. 자, 집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샀다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던져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 억씩 손해를 보게 되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주식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뭐 상장 폐지된다든지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실직업 돼버리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